날 못 믿는 거예요? 관두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로 Howdy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인입니다. 좋은 변호사를 구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들은 얘기하기가 쉽겠죠. 이런 변호사는 좋은 변호사고 이런 변호사는 별로 안 좋은 변호사다. 그런데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소송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구하는 방법, 꿀팁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겨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 했을 때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마 웹사이트를 찾는 거 아닐까요? 전문 변호사, 예를 들어서 뭐 건설 전문 변호사라든지 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등등 키워드를 쳐서 웹사이트를 찾아서 아니면 뭐 블로그에 있는 포스트를 찾아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어플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대표적으로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어플은 로톡과 불변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어플을 제가 다 사용해 봤는데요. 그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일단 두 어플 모두 다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올리면 변호사가 그 사건 내용을 보고 비딩을 하는, 비딩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답변을 달아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로톡도 불변도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면 로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 내용을 써요. 직접 내가 쓴 내용이 서치 엔진,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은데 키워드로 잡혀서 그게 지식인이나 포스팅으로 글이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개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불변은 제가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올리게 되면 거기서 한번 필터링을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막 이렇게 내용을 뭐 속상합니다. 뭐 이랬고요. 아, 맞다. 그날은 그랬었어요. 뭐 그렇게 좀 엉망으로 써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나도 사건을 딱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황을 하니까. 그러면 그 글을 변호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한 번 더 해줘서 컨펌을 하고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전달을 합니다. 변호사들이 다 볼 수 있게 그 글이 공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불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개적으로 서치 엔진에 뜨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는 변호사한테만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정보가 막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게 아니겠죠. 로톡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서치 엔진에 내 전화번호라든지 뭐 그런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하면 안 돼요. 반면에 불변은 전화번호도 입력하고 이름도 입력하고 다 입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는 변호사들한테만 공개가 되는 거니까. 자, 다시 말해서 로톡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다 공개가 되는 대신에 변호사들은 나의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 거기에 답변을 다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본 이 내용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임료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답변으로 달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불변 같은 경우는 이게 필터링이 한번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내 글이 변호사들한테 공개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한 하루 이틀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이 딱 공개되고 난 후에는 반대로 변호사분들께서 직접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두 가지 어플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로톡보다는 불변이 조금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로톡 같은 경우는 답변을 보고 내가 이 변호사분께서는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달아주셔서 이분이랑 한번 미팅을 잡아야겠다 아니면 상담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 10분 상담, 뭐 15분 상담
5분 상담인가? 뭐 어쨌든 그런 분수를 딱 정해놓고 가격이 딱 측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분 상담을 해서 5만 원을 내겠다 하면은 그거를 쿠폰처럼 결제를 해가지고 전화를 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던 거를 빠르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보니까 제가 로톡으로 상담했던 변호사분들은 그렇게 전화 상담을 해주는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바로 소송을 시작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화 상담만 하고 있기에는 조금 내 시간이 아깝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는데, 만약에 간단한 법적 자문을 구하실 분들이라면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변 같은 경우는 조금 성질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변호사분들께서 주셔서 제가 이 글을 봤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건데 이러이러한 사실이 맞나요? 뭐 이러한 증거는 있을까요? 라고 오히려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분께서 전화를 주셨다는 건 어쨌든 이 사건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상담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미팅까지 아주 빠르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저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톡과 불변이라는 어플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거 한 10분, 15분 상담이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은 로톡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고요. 또 실시간으로 글이 바로 올라가니까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사건으로 가져가서 좀 심도 있게 상담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불변도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의뢰자의 입장이긴 한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을 때, 그때 상담을 할 때는 너무 감정적으로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팩트를 일단 써놓고 내 머릿속에도 그게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가지고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생활고에 시달려요.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떠한 이유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뭐 이러이러한 차용증을 받았으며 언제까지가 납기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돈을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당연히 속이 상하죠.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당연히 내 머리는 아픈 거지만, 굳이 그런 내용까지 막 추가를 해가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감정 소비는 또 감정 소비대로 되고 그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님, 이 사람 혼내주고 싶어요. 어떻게 혼내주죠?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변호사분들께서 전문가시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처벌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뭐 돈을 받길 원하는지, 돈을 받을 때 이자를 같이 받길 원하는지, 아니면 원금을 다 회수하길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좀 그래도 속이 상하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 봐줄 생각이 있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하실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는 다 똑똑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가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날 좀 피곤하셔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 내용의 파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뭐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했는데 한참 있다가 그 질문을 다시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좀 과하게 긍정적인 사람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건 내용을 쫙 얘기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이깁니다.
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거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소송이란 건 알 수가 없거든요. 누가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생각에는,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완전 패소할 확률은 좀 적으나, 그래도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준비를 잘 해야겠죠? 라든지, 아니면 승소하실 확률이 좀 높긴 한데, 만약에 상대방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겠죠. 아니면 만약에 이런 판결이 난다면 우리는 추후에 어떠한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좀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왜 그러냐면 나는 무조건 승소한다 그랬으니까 너들 죽었어. 너 좀만 기다려. 막 그런 거에 막 부풀어 있다가 패소했어? 아니면 뭐 일부만 승소했어? 했을 때 실망감이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지는 싸움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잘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수임료겠죠. 변호사를 내가 고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임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 수임료도 너무 좀 아주 많이 저렴한 분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너무 과한 수임료를 부르시는 분들은 문제가 좀 있겠죠. 제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6천만 원 정도짜리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 법무법인에서 수임료를 2천만 원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6천만 원짜리 사건에 수임료를 2천만 원 달라고? 그리고 심지어 성공 보수를 10%를 달라고. 그런 분들은 그냥 거르는 게 나아요. 왜냐면 다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계산이 되는데 소송을 내가 완전 승소를 한다고 해도 내가 그만큼을 지불하면 100%를 다 상대방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송 액수에 따라서 적정한 선의 수임료를 잘 계산해서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른다고 해도 100% 내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년 전인가 3년 전쯤에 고문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평상시에는 되게 멀쩡해요. 평상시에는 연락도 잘 되고 내용 파악하시는 것도 좀 빠르고 일 처리도 빨리빨리 잘 하세요. 근데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술입니다. 술. 이게 뭐 전달할 내용이 있어서 오후 1시, 뭐 오후 2시 그 정도에 전화를 해도 완전 만취 상태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이렇게 막 혀 꼬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예,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좀 반응이 이상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많이 피곤한가? 그때까지 몰랐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나중에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언제쯤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하니까 에? 날 못 믿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 사건 관두겠습니다. 그때 알았죠.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날 전화 와서 사과를 또 하시더라고요. 죄송하다. 제가 어제 누구를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좀 과음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좀 너무 죄송하다, 부끄럽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번 할 수도 있으니까 했는데 그런 일이 또 반복됐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문 변호사 계약을 좀 해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성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변호사분인데 이분은 파악도 되게 빠르고 일도 되게 빠릿빠릿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마음이 너무 착해. 고와. 그래서 약간 용서해주는 거를 많이 추천하시는 분. 합의하시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라든지. 근데 저는 그때 합의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뭐 오늘도 전화가 왔었고요. 뭐 언제도 또 전화가 왔었고요. 뭐 경찰 조사 받으러 다니느라고 정말 마음고생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라고 계속 세뇌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합의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또 다른 분은 완전 반대의 성향을 가진 분이에요. 완전 파이팅 모드로 진짜 자비란 없다. 나는 너를 끝까지 쫓아가서 너를 혼내줄 것이다 라는 마인드가 좀 많이 과한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제가 좀 변호사님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많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집을 많이 보고 많이 내가 발로 뛰어야 보는 눈도 또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최대한 많은 상담을 해보고 한다면 내가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공사대금 못 받은 그 에피소드로 영상을 2개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메일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데 영상 잘 봤다, 변호사 좀 소개시켜줘라, 그런 분들이 많은데 변호사는, 저랑 거래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소개시켜드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제가 만약에 뭐 대금을 못 받은 사건인데 제가 무슨 뭐 형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소개시켜드리기도 좀 애매하고, 그쵸? 만약에 건설 쪽이다 그러면 건설 쪽, 아니면 뭐 분양 쪽이다 그럼 분양 쪽, 뭐 저한테 사내 그 갑질에 대해서 전화 오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내에 제가 이러이러한 갑질을 당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좋을지 소개를 좀 시켜달라. 저는 몰라요. 저는 일단 변호사가 아니고요. 저는 제가 가진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공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도움을 많이는 못 드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어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물론 살면서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겠죠. 그게 최고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겠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자문을 구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플을 통해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래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금전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내가 많이 의지를 하거나 너무 많이 신뢰를 하거나 하는 부분도 조금 조심스럽게 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변호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러셨겠어요. 제가 늘 내용 증명 템플릿 보내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그 속상한 마음 제가 정말 100번 이해합니다. 모쪼록 좋은 변호사를 잘 찾으셔서 걱정하시는 일 정말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see ya!